어제부터 총선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외국민투표가 진행 중입니다. 또 자정부터는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이 됐죠. 앞으로 13일간 펼쳐질 치열한 선거전에서 각 당의 선거 전략 들어보기 위해서 선대위원장 인터뷰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.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김부겸입니다. 아유, 직접 자리에 좀 모셔야 되는데 지금 또 바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 인터뷰 하는 거고요. 지금 어디 계십니까? 예, 지금 부산에서 오늘 공식 선거운동을 저는 시작합니다. 예. 아하. 민주당이 오늘 저기 뭐 각자 다른 데서 하는 겁니까?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산에서 시작하는 세 분 겁니까? 공동대표가 상임 공동대표 하나씩 맡아서요. 예. 저는 이거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 남부 지역을 돌아서 올라가고 예.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는 용산에서 시작을 해서 아마 서울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께서는 대전 그렇게 출발합니다. 아하, 세 군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뭐 언제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? 아니 이제 각자 만나면 각자 길을 가는 겁니까 그냥? 돌다가 그런 또 의미 있는 또 집회가 되면 같이 만나고 그렇게 되겠죠. 예. 자,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은 더몰빵 13유세단 이거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예, 이분들은 청년들입니다. 대부분 청년들인데 우리 정치를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고 이번에 도전을 했다가 그 출마할 기회를 못 잡거나 혹은 본선까지는 못 오르고 중간에 간두신 분들이에요.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사실은 저희 세대들보다 훨씬 현실과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는 게 훨씬 날카롭잖아요.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 후보자들을 좀 돕고 싶다. 그래서 더몰빵 13유세단 번호 1번과 3번 13명 13이군요. 네네. 지역 1번 비례 3번 그 13이고 몰빵이라는 건 뭐 이게 조금 뭐 그런 말이긴 한데 조국 혁신당 돌풍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몰빵론을 좀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하고 좀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? 예, 물론 그런 이제 홍보 효과를 노리고 시작한 건 맞습니다. 맞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솔직한 그 발언들 유권자들에 대한 또 그러면서 우리들이 부족한 데 대한 또 솔직한 그런 어떤 자기 사과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. 총선 판세도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. 22일쯤에는 5대5다 팽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제는 이제 좀 해볼 만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어떤 근거로 좀 현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? 그런 이제 뭐 여론조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말 그대로 여론조사는 수치를 믿으면 안 되고요. 그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같은 지역구에 같은 조사기관이 열흘 간격으로 했다 혹은 일주일 간격으로 했다 할 때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을 때 2월 한 달은 분명히 저희들이 많은 약세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 2월 말 3월 초 되면서 저희들은 공천 후유증 국면을 극복을 했고 공교롭게도 그 무렵에 아마 이종섭 호주 대사 사태가 터졌잖아요.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저쪽은 꺾이고 우리들은 올라가는데 그 추세가 지금 당분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 같으면 저희 당의 지지자들은 좀 이렇게 조금 견고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이제 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말씀대로 뭐 이종섭, 황성무 이른바 용산 리스크로 좀 반전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렇다면 좀 민주당 스스로 잘해서보다는 정부 여당이 못해서 그런 결과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전체적으로 우리 민생 경제가 어려운다는 어떤 기본 바닥이 있었어요. 오늘 국민들 마음에. 그래서 이 정권 이대로 둬도 되겠나라는 조금 그런 강한 의심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종섭 사태, 황상무 사태 이런 게 떨어지니까 정말 너무하네. 이대로 안 되겠네. 또 야당이 주장하는 어떤 심판론이 사실이 그러네. 이런 어떤 흐름을 탄 것 같아요. 그런데 박선생도 아시겠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요. 이게 지금 저희 조사에서도 한 2%에서 4% 사이 표로 따지면 한 2,000표 내외가 약 한 30개 가량 되거든요. 그러니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민주당이 뭐 좋으니까 우세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지금 사실은 각 지역별로는 후보자들 간에 정말 치열한 또 싸움이
오늘부터 벌어질 거거든요.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야 되는데도 200석 얘기는 자꾸 나옵니다. 그거야 아마 우리 지지자들이 자꾸 그런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도 하겠죠. 아하.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 지지자들을 조금 더 격려하고 특히 지난번에 200석이라는 게 대통령 거부권을 그렇죠. 몇 개 말하자면 당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저희 당 지지자들한테는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정치 지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. 어느 한쪽이 200석을 가져갈 만큼 그렇게 우리 정치 지형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. 예. 그래도 뭐 지금 말씀 그 200석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조국 혁신당 돌풍 현상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 혁신당의 인기가 좀 더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. 선대위원장으로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이렇게 큰 바람을 몰고 오느냐 라는 데 대해서 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실정에 대한 반감이 민주당에만 맡겨서는 좀 시원하지 않았던 모양이죠.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검찰 개혁하겠다. 또 특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이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막 국정조사하자. 뭐 이렇게 뭐가 좀 시원시원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당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 싸움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민주당은 덩치가 크니까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렇게 속 시원한 소리를 마구 하지는 못하죠. 막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민주당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이 저희들의 공식 파트너입니다. 나중에 말하자면 4월 10일 선거 결과를 놓고 22대 국회 구성을 논의를 할 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의 합이 국민의당과 국민의 미래의 의석의 합보다는 한 석이라도 많아야 원구성권을 쥐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. 그렇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습니까? 좀 견제하는 분위기입니까? 아니면 또 연대하는 분위기입니까?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비례를 좀 해주면 나온 김에 또 지역구도 찍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? 분명히 그런 점에서 다시 윤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이렇게 불붙여 준 거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맞습니다.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일단 투표장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후보에게 좋은 환경이 되겠죠. 그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까 국민들이 민주당에 또 보내는 또 채찍도 아프지 않습니까?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 이걸 표로 계산할 수는 없고요. 나중에 이제 선거 이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합당 얘기도 좀 지금은 고려할 수는 없는 거죠? 그분들 스스로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만약에 합당을 전제로 이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입장을 취하시거나 이랬으면 지금 저런 돌풍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겠어요? 근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한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분명히 협력관계가 맞습니다.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호소하는 그 대상하고 민주당이 호소하는 대상은 또 약간 또 말하자면 그 초점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? 그런 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그 말하자면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죠. 자, 현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의대 증원 이슈인데 정부 2,000명 증원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.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정원 규모를 좀 재조정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민주당 선대위 입장은 어떻습니까?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의료개혁 특위를 발족을 할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야 정부 의료계가 사자가 앉아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정부가 자기 의지만 강조하면서 대화하자 그러면 의료계를 보고 하여튼 소위 이른바 꿇어 그 이야기잖아요. 그래가지고는 대화가 되지 않죠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권 지도부가 요구한 대로 그럼 대화의 어떤 의제에 대해서는 전제 없이 한번 만나보자라는 게 오히려 바른 자세 아니겠어요? 근데 저희들은 그동안 의료계 등 당사자하고 뭐 이런저런 접촉을 해보니까 아직은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 자체를 흔쾌히 여기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들은 뭐 좀 쭉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지
조금 입장도 발표를 하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분명한 것은 예, 의료에 있어서 지금 근데 뭐 저희들도 어디 정원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. 예. 그러나 2,000명 이 문제는 대통령 의지니까 손 못 대. 이런 소리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인원수 조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국민의 조정이 필요한지 안 한지까지도 전부 다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해봐야 거죠. 된다. 혹시 좀 정부 쪽 빼고 대통령실 빼고 국민의힘 민주당 의협 이렇게 3자 간의 대화도 가능한 겁니까? 그거는 우리 대통령제를 택한 국가에 집행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빼고 한다는 건 말 그대로 뭐 그냥 간담회면 몰라도 그건 어렵겠죠. 어려울 것이다. 예, 의미 있는 소위 그런 의미 있는 대표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지는 깊지 않겠습니까? 네. 자,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. 대파값 논란입니다. 대통령실은 대파값 논란에 문정부 때 최고가 찍었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당시 총리 하셨는데. 자꾸 뭘 안 되면 전부 전임 정부 탓을 하는데 지금 물론 이렇게 우리 식료품 값이 이렇게 많이 뛴 데 대해서는 여러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기후위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. 왜냐하면 아마 그날 그 대파 8개 한 묶음 거기에 대한 가격표를 붙인 게 아마 하나로마트에서 특판 가격입니다. 뭐 가끔씩 이제 하나로마트가 그런 걸 하거든요. 근데 그 가격을 보고 대통령이 이게 대파값이냐. 저희들이 어떤 시장을 조사해봐도 대파가 제일 싼 데가 3,000원, 좀 비싼 데는 5,000원씩 해요. 그렇죠. 8개 한 묶음에. 근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875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. 어찌 정부는 이렇게 물가가 뛰는데 뭐하냐라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하는 거고 조금 막 거친 표현을 하면 참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건 이야기를 안 하고 뭐 자꾸 전임 정부 탓하고 뭐 이게 조금 얘기에 어긋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우리 위원장님께서 선관위 참여하게 된 과정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뭐 박용진, 양문석 뭐 등등 또 공천 과정에서 좀 이재명 대표랑 좀 충돌한 모습도 있었잖아요. 또 선뜻 이렇게 합류하게 된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. 선뜻이라고 하시는 건 조금 뭐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. 고민을 많이 하셨군요. 예, 저 스스로도 또 정치는 한 2년 전에 총리직을 물러나면서 공직을 떠날 때 이제 제가 정치에서 물러나겠다고 국민께 말씀드렸는데 그 말을 제가 뒤집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송구한 마음이 우선 앞섰고요. 그런데 이제 그 무렵에 저희들이 뭐 민주당이 공천 관련 여러 가지 자범 등등 때문에 또 윤석열 정부가 국회까지 장악할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었잖아요.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우리 선배님들이 많은 충고를 주셨어요. 자네 한 역량이라도 조금씩 보태서 이런 상황을 막을 생각은 안 하느냐 하고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럴 때 뭐 당으로부터 제안이 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 스스로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당이 요청을 하고 하는 이런 데도 제가 외면할 수는 없겠다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자고 왔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저도 힘이 나죠. 임종석 전 실장 같은 또 정세균 전 총리 등 이른바 우리 친문 또 비명 이분들도 이번 총선 지원에 나서는 겁니까? 박사님 계속 친문 비명 계속 아침부터 그러셨어요. 언론에 하는 걸 좀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. 이제는 이제 그분들 스스로가 역시 이제 큰 정치인들이니까 그 뭐 소소하게 이러이러한 중간의 과정들 이런 거 다 극복을 하신 것 같고요. 그분들 스스로가 원래부터 말씀하시기를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여러 지역에서 정말 대기종군하는 심정으로 우리 후보자들 돕겠다고 하셨고 아마 그런 게 현실화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말씀처럼 뭐 친문 비명 이제 이런 거 개파 갈등 이런 거 없고 선거 앞두고 이제 원팀으로 민주당 나간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?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자꾸 뭐 공천 때 어땠냐 이런 질문하시면 제가 참 지금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지금 부산에 계시는데 부산에 계시면 또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대구에서 사투리 유세를 기억을 하거든요. 또 우리 또 김부겸 우리 위원장님 또 그런 또 사투리 유세 같은 거 좀 하십니까? 아니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배재정 후보 지원을 나갔는데 사상적이죠. 뭐 다짜고짜 사투리를 할 수는 없고 이제 국민들께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그러나
정말로 이 배재정 같은 뭐 이런 후보들 한 번 준비된 후보들이니까 네. 저희 민주당 후보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호소드릴 작정입니다. 물론 이제 나중에 선거 과정에서 정말 국민을 또 분노케 할 그런 또 사건이 생기거나 하면 그럴 때는 목소리를 높여야죠. 그때는 뭐 사투리 또 쓰고 뭐 고함도 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조국 대표 사투리 때문에 좀 더 사투리가 또 유명해진 것 같은데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는 겁니까? 뭐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예. 행보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. 아마 그 양산 근처에 요 몇몇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가셔서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. 뭐 지원이라고 해서 길거리를 나오시거나 이러긴 하겠죠. 예. 자 이제 총선 본격적인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인데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거, 또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게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?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 후보자들이 주변에는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몰려들게 돼 있잖아요. 예. 그런데 도취하면 안 됩니다.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치 지형은 여전히 51대 49로 팽팽합니다. 겉으로 의사표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오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민주당에다가 자신의 매력 또 자신이 우리 해당 지역 내에서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 이런 것들을 정말 아주 자세를 낮춰서 호소를 해야 네. 그래야 이제 지금 사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직접 좀 의사표시를 안 하신 분들의 마음이 좀 오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래서 너무 우리 지지자들의 분위기에 도취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거기서 툭 뱉은 말 한마디가 선거 국면 전체를 자칫하면 또 흔들 수도 있다 하는 걸 늘 염두에 두고 끝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달라. 그런 걸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번 선거 민주당한테 어떤 의미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저희들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를 그걸 막아내는 사명, 그 민주당에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해서 우리 민주당에게 입법 권력은 꼭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냥 심판을 거치는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미래 또 우리 아이들 청년들의 미래를 지킬 책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민주당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이 정부 여당이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젠 민주당이 그 대안으로서 챙겨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분명히 민주당은 그동안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이제 저희들이 좀 거듭 태어나겠다. 좀 도와주십사 그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자 내일은 또 국민의힘 선대위 연결해 보고요.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